자, 여기를 돌면 짜자잔. 오, 우와. 여기가 조선 왕릉 세계유산. 월드 헤리티지. 아. 그 아까 네. 사진을 복기해 보면 네. 지금 봐봐요. 그 딱 맞죠? 아, 여기가 여기예요? 네, 여기잖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 지금 길은 그대로 두고 이 옆에 연못을 다 이제 흙과 잔디로 메꾼 거예요? 원래 원형으로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의릉인데 경종의 무덤이죠. 쉽게 말하면. 경종? 요즘에 역성을 열심히 하더라고. 벌써 이미- 세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육성 광인효연 숙경영이면 경숙종의 아들이고 맞아요. 모친이 장희빈이신 거잖아요. 오, 제일 재밌는 이야기. 가장 드라마와 영화로도 많이 각색이 되고. 아, 옛날에 오. 우리가 시즌2 처음 만났었을 때 역사에 정말 1도 몰랐었는데 네? 무슨 소리예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스테이 덕분입니다. 아하, 예. 맞아요. 그 숙종의 아들이었고 장희빈의 아들이었었던 그 경종의 무덤입니다. 와, 대박이다. 좀 의미 있는 공간이죠. 오. 슬슬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출입구? 아, 그죠. 홍살문이라고 해서 이 문을 통과하면 신성한 곳으로 들어간다. 길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이 두 개예요. 향로도 있고 어로도 있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향로는 제향시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에 어로를 그럼 걸으세요. 어른은 뭘까요?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선대왕이 묻혀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왕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진짜 신성한 곳이고 지금은 이제 가급적이면 어로를 통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오. 난 세상 좋아진 거예요. 민주 시민이 됐기 때문에 어로를 걷는 거지 옛날에 우리가 둘이 걸었으면 둘 다 저작거리에서 그냥 그냥 바로 야, 예. 어로를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면 심씨왕 저랑 또 공주 수빈이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터라. 길을 떠라. 촬영은 누가 하고? 공주가 걷는다. 길을 터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너무 영광인 느낌? 아, 옛날에는 이 길을 걸을 수도 없는 길이었는데 그래. 제가 이렇게 후손이 돼서 맞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이 된 경종의 릉을 이렇게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 원래는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개방이 돼 있고 이 왕릉 못 올라가요. 오, 못 올라가죠. 그러나 네. 특별히 좀 허락을 해서 우와. 우리가 직접 좀 들어가서 아 왕릉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직접 좀 볼 수 있어요. 너무 이 빨간색 펜스를 지나가는 게 영광인데요. 저도 영광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 위치상 이제 이 일대가 굉장히 풍수가 좋대요. 오. 네, 명산과 명당으로 좀 분류받는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 K-드라마에 영조, 사도세자, 정조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 경종에 대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릉에 와보니까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종류로 감회가 남다른데 네. 이 천장산 일대 이 근처가 회기동, 이문동, 뭐 석관동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네. 대학이 많아요. 오. 외대, 경희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오. 나 10대 시절에 경희대 앞에 가서 그렇게 미팅을 했거든. 이야, 진짜 오늘도 역시 나왔네요. 10년 만에 미팅 이야기. 서울에 곳곳에 때가 묻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경종의 릉 앞에서 좀 신선한 아니, 얘기만 할게요. 아니 얼마나 이 살아 숨쉬는 10대의 어떤 에너지. 야, 근데 대박. 저도 이런 데 직접 들어올 일이 거의 없는데 우와,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큰 줄 몰랐는데 엄청 큰데요? 엄청 크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왕릉에서 부부가 같이 이 합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둘을 묘를 이렇게 같이 놓거든요. 나란히 놓죠. 네, 근데 이제 풍수 지리상 이렇게 앞뒤로 놓는 게 합당하다.
아니 아까 싹 이렇게 얘기 흘리는 거 보니까 네. 전화주면 안다. 어. 아 이게 왜냐면 나오는 키워드를 들어보면 알거든. 어머나.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제 19대 조선의 국왕이었던 숙종의 첫 번째 19대 나왔어. 19대. 제 2의 왕후였던 인현황후가 원래는 중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녀 출신의 어떻게 보면 남인의 세력을 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장옥정 씨. 장옥정 씨. 장옥정. 이거 굉장히 외람된 말씀하시네요. 네. 장옥정 씨께서 등장하시죠, 그렇죠? 네. 누구 생각나요, 장옥정 하면? 저 김태희 씨요. 아 이게 세대 차이예요. 나는 장옥정 하는 순간 전인아 씨가 생각나가지고. 어. 장희빈 하면 진짜 예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도 참 미모에 꼽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장희빈이었다라는 그 썰도 있었어요. 아니 썰이 아니라 네. 실제로 실록에 이 여성에 대한 미모 평가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장희빈, 그러니까 장옥정이 정말 미모가 아름다웠다. 어쨌든 19대 국왕의 궁녀이셨다가 이제 숙종의 총애를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경종이 왕세자로 책봉이 이렇게 되면서 장희빈이 이제 중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현왕후가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걸 뭐라죠? 태비? 패비. 패비. 패비하면서 전임 왕후가 돼버린 거죠. 네네. 근데 그때 전임 왕후가 뭐야? 패비가 패비 되면서 X 이것도 아니고 X 보이프렌드는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내 말대로 편하게 하고 싶어. 네. 편하게 하세요.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에 오르면서 장희빈이 뭐 신당을 차려서 인현왕후를 저주를 한다든지 회임을 한 숙빈채 씨를 굉장히 매질을 했다든지 괴롭히고. 네, 뭐 이런 썰들이 있으면서 사약을 먹고 사살을 하게 됐다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네. 뭐 아니면 뭐 몇몇 키워드 뭐 이렇게 뭐 전임 왕후나 이런 것만 고치면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역사에 관심 생겼는지가 입증이 너무 된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좀 숙종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도구로 여성들을 활용했다. 맞아. 이 숙종이 왕이 됐었을 때는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인현왕후는 서인 측 여성이거든요. 맞아요. 권력을 강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장희빈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건 맞아요. 너무나 열렬히 사랑을 했고 특히 이제 장희빈 같은 경우가 이 궁녀 출신이고 또 후궁에서 왕후까지 올라갔었던 아주 정말 전례가 없는 여성이었는데 그렇죠. 경종을 낳으면서 경종을 이제 왕세자로 딱 삼으려고 하니까 서인들이 되게 반발을 해요. 서인들이 막 저항을 하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나와? 자식들 많이 컸네? 하면서 이번에 장희빈을 왕으로 만들고 이 경종을 왕세자로 만드는 과정 중에 서인을 대거 축출하는 국면을 전환한다고 그래서 이제 환국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그때 서인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쫓겨나게 되고 남인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빈채 씨한테 또 숙종의 관심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제야. 뭐 한 명을 이렇게 지긋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또 바뀌어. 숙빈채 씨한테 오라버니 꽂혔는데 는 그럴 수 있죠. 저요? 미팅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와이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미 많이 공개됐어요. 저희 집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숙빈채 씨를 만났는데 숙빈채 씨는 진짜 무술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술이가 알다시피 궁궐내에서 네. 최하급 궁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현왕후와 그 숙종에 거의 몸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물 깃고 네. 빨래하고 했는데 이 숙빈채 씨가 굉장히 좀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인현왕후를 끌어내면서 장희빈을 몰아내는 전략. 아마 여기에는 서인들의 책략도 있지 않았을까 이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현왕후를 다시 데려오고 장희빈을 밀어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 또 남인이 타격을 입게 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이 과정을 갑술 환난. 환국 다시 갑술 환국. 네, 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 환국을 통해서 남인은 거의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인이 집권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세자는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극의 씨앗이 잉태가 되는 게 뭐냐면
장희빈은 죽였는데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고 숙빈치 씨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연인군이라는. 연인군. 예, 이렇게 생기게 되고 2년하고 끝내 아들을 안 낳게 되고. 근데 경종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것 같은데? 네, 경종 영조께서 보낸 수라상을 먹었는데 그 수라상 안에 이제 게가 들어 있었는데 그 게를 먹고 감을 먹었더니 5일 만에 사망했다. 그래서 독살했다. 이런 썰이 막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전남 장성에 가서 게장 먹고 그 다음에 감 먹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죠? 이게 뭐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세요. 경종은 왕이 됐죠. 숙종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우월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 뭐냐? 장희빈이 쫓겨나는 과정이 서인이 집권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적과의 동침. 왕은 나 장희빈의 아들인데 신하들은 싹 다 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맞아요. 근데 그 당시 서인이 어떻게 분화가 되냐면 그래도 왕이니까 경종을 모셔야 된다라는 쪽이 이제 소론칙이고 그리고 아니다. 우리 어떤 그 서인들의 이상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걸 노론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경종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는 평소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허약하셨구나. 병치레가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정무를 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론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소론 측에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론 사대신이라고 해서 당시에 경종을 압박하던 4명의 노론의 지도자들을 계속 이제 저 사람들이 죄를 물으면서 죽여야 된다고 해서 그땐 또 경종이 재빠르게 결단을 내리면서 노론 사대신을 다 죽여요. 문제는 뭐냐면 경종이 그나마 4년간 유일하게 보였던 행동이 노론 사대신 죽이는 거거든요. 좀 경종이 짧게 통치했더라도 조금 의미 있는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의미 있는 통치를 못했다. 이게 그 독살설보다는 저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경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되고 이곳 의릉에 묻히게 되고 또 얼마 후에 이제 아내였었던 선임왕후가 죽게 되면서 의릉 권역이라는 게 딱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야, 이런 역사 속에 경종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 생각보다. 생각 중요하죠.